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셀렉트 오랜만이죠. 셀렉트에 새 제품이 들어와서 급히 소리를 들어보고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 헬크로죠. 헬크로는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해본 그런 오디오 파일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고, 심지어 이름도 모른 채로 지나가다가 이 제품을 한 번씩은 실물도 그렇고 사진이나 영상에서 본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앰프에서 보기 어려운 이 타워형 H자 모양으로 만든 그런 독특한 포맷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이 회사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설계 구조를 가진 제품이었던 게 이 회사의 설립자인 BHC라고 저희 보통 농담으로 그러는데, 브루스 헬크로 캔디, 라스트 네임이 캔디입니다. 남아공 출신인 이분은 여기저기서 물리학, 전기학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박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호주에서 이 마인랩이라는 금속 탐지기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연구를 시작했다가 사업이 되셨겠죠. 마인랩이라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뢰를 찾아내는, 이게 좀 더 큰 목표였던 그런 회사를 설립하셨다가, 오디오 회사들의 어떤 공통점인데 업종이 뭐든 스피커든 앰프든 이런 걸 제작한 분 중에 시작을 보면 항상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존에 내 맘에 드는 그런 제품이 없어서 만들기 시작한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브루스 캔디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게다가 철저한 완벽주의자였던 이분이 금속 탐지라는 게 이제 땅속에다가 전자파를 쏴서 거기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땅속에 있는 금속의 모양까지도 보이게 하는 이런 원리인데, 거기에 이제 오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지뢰 같은 거를 그렇게 인식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노이즈를 없애서 금속의 모양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금속 탐지기를 만들다 보니 10대 때부터 이 오디오 애호가였던 이 브루스 캔디, 13살 때는 지공간 앰프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금속 탐지기에서의 노이즈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걸 그대로 오디오에 응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10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앰프가 바로 DM58. 이게 2001년, 2002년 그때였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스테레오 파일 같은 평단에서 클래스 A+, 앰프에서는 그게 흔치 않은데 가끔 디지털에 있긴 하지만 클래스 A보다 위에 있는 A+ 기기로 그렇게 바로 올려뒀습니다. 헬크로의 명성이 그렇게 시작이 됐죠. 브루스 캔디는 이 포맷을 사이즈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처음에 모노블럭이었던 DM58을 스테레오 앰프인 DM38, 그 다음에 68, 78, 88 같은 스테레오 앰프와 모노블록 앰프들을 계속 제작을 해왔는데, 회사가 10년쯤 지나자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원래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 금속 탐지기 회사인 마인랩이 헬크로를 그대로 인수해서 자회사로 둔 이런 구조로 두고 그대로 덮어놨었어요. 2011년 그때쯤이었는데, 이걸 아까워한 브루스 캔디 바로 밑에서 일하던 랜스 휴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석 연구원이었죠. 이분이 호주의 오디오 딜러였던 마이크 커크햄이라는 분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헬크로 다시 살려보자. 둘이 의기투합을 하고 여기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피터 포스터, 현재 CEO이자 박사이고 전체 경영을 맡고 있는데, 이 세 분이서 롱우드 오디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브루스 캔디로부터 헬크로의 모든 자산, 부품부터 모든 지적 소유권, 이 특허, 그걸 통째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죠. 그때부터 헬크로의 기본 플랫폼에 새로운 기술들, 헬크로 앰프들이 그 방향대로 그대로 올라가야 될, 수직으로 발전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입혀가서 거의 10여 년 만에 신제품으로 출시된 게 바로 오늘 옆에 있는 이클립스 파워 앰프, 그 다음에 이퀴녹스 프리입니다. 이 앰프가 왜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생겼냐? 말씀드렸듯이 그 전자파 노이즈 끔찍하게 싫어했던 브루스 캔디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전원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든 스위칭 전원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헬크로 이클립스도 최초 제품인 DM58이나 38하고 구조가 똑같지만 상하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아래쪽이 바로 전원부입니다. 고유의 2개 스테이지를 가진 스위칭 전원, SMPS부가 아래쪽 전원부고, 출력단도 좀 독특해요. V팻이라는 세로로 접합을 시킨 그런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그런 출력단을 위쪽에 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앰프의 좀 더 많은 성능과 비중은 아래쪽인 스위칭 전원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하이엔드 앰프들의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방식하고 획기적으로 방향을 달리한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주파, 사람의 가청 주파수를 훨씬 넘어서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아주 초단파와 초고역,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귀에 들리지 않게 그쪽으로 노이즈를 끌어올려서 전원에서 노이즈가 들리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투 스테이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정류를 거쳐서 AC가 DC가 되면 고압의 DC 전류를 버퍼링하는, 그게 첫 단계고, 두 번째는 그 단계를 지나서 일반적인 파워 앰프의 파워 서플라이처럼 그 레일 위에 전압이 걸리게 하는 두 번째 단계로 옮겨가는 그런 2단에 걸쳐서 전원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파워 팩터 코렉션이라고, 전에 다른 앰프, 무슨 앰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 기능을 잘 설계를 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전압하고 전류가 똑같은 사인파에 따라서 전압이 많이 걸리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반대가 되면 적게 흐르고 임피던스랑 함수 관계를 갖고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항상 맞지 않는 이유가 피크 레벨에서 발생합니다. 고압이 걸리는 강한 그게 연속이 될 때는 좀 더 그렇지만, 파워 앰프는 전류를 항상 고르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피크 레벨일 때 전류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똑같은 사인파를 그리던 전압과 전류가 피크 레벨을 한번 지나면 이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왜곡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위 위상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1차, 2차를 그 초고역으로 노이즈 레벨을 몰아서 귀에 들리지 않게 한 이후에 위상이 안 맞는 이런 부분들도 보정을 해서 똑같이 움직이게 만든, 거기까지를 해야 진정한 하이엔드 파워앰프의 전원부다. 거기까지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이 보고 있는 이클립스. 브루스 캔디가 최초 설계한 DM58 때부터의 설계를 좀 더 정교하게 끌어올려서 업데이트 시킨 이클립스 파워에 적용된 파워 서플라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전원부의 성능을 출력석에서 이게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좀 이따 이제 프리앰프도 설명드리겠지만, 파워앰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프리앰프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뒤쪽에서 노이즈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전원부와 출력단, 프리앰프단과 파워앰프단 똑같은 품질로 제작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파워앰프는 이클립스 상단에 있는 출력단, 이쪽도 지금 말씀드린 전원부의 성능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V팻이라는 소재를 씁니다. 버티컬 팻이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에 가로로 PNP, NPN 이렇게 접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접합을 시켜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제작이 되면 고속 스위칭이나 고전압을 처리하는 데 대단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 V팻을 12개를 사용해서 8ohm의 300W 출력을 내는 그런 모노블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게 이클립스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게 위에서 보면 타원형으로 생긴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멋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방열핀입니다. 그럼 특별한 스위칭 전원부, 그 다음에 V팻 12개를 쓴 그런 출력단, 이 두 개의 연결 구조를 사운드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원부와 출력단은 당연히 위아래로 나눠놨고 아주 멀찍이 나눠놔야 된다는 게 그게 브루스 캔디의 이론이었고요. 그리고 이 출력석도 철저하게 차폐를 시켜놨습니다. 출력 트랜지스터를 벽 쪽에 바짝 붙여서 열이 생기면 그 벽을 타고 이 바깥쪽에 있는 양쪽 기둥 이쪽으로 발열이 되게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DM58 이래 이 디자인은 스펙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DM 시리즈들은 사용자나 기타 평론가들이 민감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청실의 레조넌스, 이 울림에 따라서 약간의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이클립스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울림에 자체도 댐핑력이 강하게, 좀 이따 음악 듣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앰프는 자체 드라이브 파워나 댐핑 팩터가 대단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뛰어난 드라이브 성능도 장점이긴 하지만, 바디 자체의 견고함도 이전 버전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리앰프인 이퀴녹스, 이 제품도 파워앰프의 전원부와 컨트롤부, 이거를 분리시키는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워앰프처럼 타워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고 바디, 셰시를 두 개로 나눠놨는데, 저도 잠깐 혼동을 했는데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컨트롤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할크로에서는 이거를 오디오부, 컨트롤부 이렇게 부르는데, 위쪽에 있는 패널에 아무것도 없는 오디오부는 순수하게 입출력, 오디오 회로만 흐르게 만든 그런 모듈이고, 아래쪽이 전원부예요. 전원부에 셀렉터이자 볼륨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원부가 노이즈 컨트롤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신호가 흐르는 그쪽에 볼륨을 두고 차폐시키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전원부가 있는 쪽에 갖다 붙여놔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셀렉터이자 볼륨 컨트롤을 전원부 쪽에 붙여놓은, 그래서 그게 컨트롤부 모듈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앰프는 이전 초기 제품에서 디자인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프리앰프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가운데가 V자 모양이 되게 앞쪽에 두 개의 패널을 붙여놨고, 가운데는 LCD가 들어오는데 이게 터치가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 훌륭한 타원형 디자인이 이제 헬크로의 상징인데, 훌륭한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데 굳이 뭐 LCD를 누를 일은 많지는 않지만 터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LCD 해상도 대단히 뛰어나서 멀리서 보기도 되게 좋고 볼륨 숫자가 잘 보이게 만든 거란, 이런 정보들이 잘 떠 있는 그런 V자 사이에 있는 요만한 LCD 창을 둔 거, 그게 또 절묘하죠. 기본적으로 입출력 구성을 보면 입력 쪽에 언밸런스가 3개, 밸런스가 4개, 그리고 출력에도 밸런스가 4개가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프리파워 간에 언밸런스와 밸런스 외에 로우 게인 언밸런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예전에 카운터 포인트 앰프 같은 데 썼던 거랑 거의 유사한 방식인데, 로우 게인, 게인을 낮게 해서 원거리 정송을 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전압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류로 전송을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순도가 훨씬 높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게인을 낮춰놔도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신호를 좀 더 순도 높게 보내는 방식인데, 사용자의 취향이나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밸런스 케이블처럼 서로 개인의 등급은 다르지만 원거리로 파워앰프를 둘 수 있게, 그러니까 모노블록 파워앰프를 각각 스피커 바로 옆쪽까지 이동을 시켜놓고 이 로겐 언밸런스로 길게, 원래 긴 케이블은 밸런스 케이블을 써야만 되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노이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노이즈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우 게인으로 순도를 높인 그런 출력도 이퀴녹스 프리에 갖춰놓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설명이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헬크로 파워는 모노블록으로 지금처럼 사용하기도 하지만 브릿지 모드로 접속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 위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글 스위치도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게 브릿지 모드 사용자들을 위한 그런 모드까지 갖춰놓은 부분이죠. 오랜만에 보는 헬크로 이클립스 파워와 이퀴녹스 프리의 조합의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셀렉트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 앰프 등급에 맞는 카르마의 이니그마 베이런 4D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 헬크로 조합의 소리, 이 조합의 소리는 원래 출신 자체가 오디오 업계에서 이리저리 그런 경로를 거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독특한 그 노이즈 관련된 금속 탐지기를 연구하던 박사님이 만든 회사답게 접근 자체가 독특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듣기 어려운, 일단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시도가 안 됐던 심도 높은 그런 노이즈 컨트롤 같은 게 EMF 조합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클립스와 이퀴녹스 이 조합으로 여러 곡을 들어보면 점점 또렷해지는 게 딱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저노이즈, 노이즈 랩이 낮아지면서 생겨나는 큰 다이나믹 레인지, 아주 약음부터 강한 음까지가 다 담겨있는 그런 신호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게 그 정교한 스테이징, 아주 입체적인 그런 스테이징이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워 드라이브예요. 댐핑 팩터가 대단히 높고 그게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어한 이런 전원부의 어떤 성능이 잘 발현이 돼서 나타나는, 연관이 있는, 그리고 VPAT이라는 소자를 써서 나타나는, 음악 신호에 불순물이 없으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고 좀 더 파워 드라이브, 그리고 스피커 컨트롤을 좀 더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전람회 그림에는 바바야그 같은 곡 있죠. 필립 조르단이 지휘한 이런 곡을 들어보면 멈춰설 때 딱 멈춰서는 큰 파도처럼 급격히 끌어올랐다가 곧바로 멈춰서는, 제동 이후에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런 품질들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앰프들도 그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헬크로 조합으로 같은 부분을 들어보면 아, 원래는 이렇게 좀 더 빠르게 멈춰서야 되고 좀 더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잘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그런 미세한 신호의 이 그라데이션도 있죠. 작은 음부터 큰 음까지 그게 정밀하게 묘사가 되니까 해상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흔한 말로 쓰는 투명함보다 좀 더 실제 현장에 있는 느낌에 가까운. 하지만 이 앰프는 그런 앰프들이 그런 순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다이나믹이 조금 떨어져서 메가리가 없거나 뭔가 좀 파워가 부족한 이런 느낌이 없이 오히려 묵직한 느낌이 바닥 쪽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위에 나타나는 정교함과 아주 입체적인 그런 스테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머라이 페라히어가 연주하는 바하의 프랑스 모음곡 2번에 있는 그 2악장 쿠랑트, 이런 곡이거든요.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피아노가 좀 더 사실적이고 또각또각 할 때마다 그 손톱과 손이 피아노 건반에 닿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올라올 때 또각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느낌을 좀 더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소리들이 어딘가에 있었던 건 아는데 훨씬 잘 들려요. 그게 아마 헬크로 앰프가 이런 피아노 곡을 들어봤을 때 다른 앰프들 막 다이나믹한 그런 곡들에서 차이 나는 것보다 좀 더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교한 사운드, 그리고 음색이 대단히 이뻐요. 완벽한 파워 드라이브와 아주 다이나믹한 소리를 내는 앰프들이 종종 놓치는 그런 매끄러운 음색이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최초의 브루스 캔디가 지향한 어렸을 때 만든 자기 진공관 앰프처럼 아주 매끄러운 진공관 소리와 A클래스 앰프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 이걸 구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게 만든 앰프라서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는, 절도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달성한, 사실 굉장히 완벽한 소리를 낸다고 할 수 있는데, 찰리 헤이든하고 팬 메스니의 왈츠폴 루스를 들어보면 그게 동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곡입니다. 두 개의 악기만으로 구성된 곡이지만 베이스 컨트롤 적당히 풍만하게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가 나타나면서 멈췄을 때 부스팅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게 그렇게 멈춰서는 탄력 있는 점, 그 위에 나타나는 팬 메스니 기타, 그게 아주 명료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실키하게 등장하는 팬 메스니 기타가 들립니다. 이 흔한 곡이 특별하게 들렸다는 것도 이 앰프를 다시 보게 만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앰프는 다시 말하지만 그 이전에 없었던 금속 탐지기를 만들면서 생긴 노이즈 컨트롤, 초고역과 초단파로 전원부에 생긴 노이즈를 아예 시청자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특별한 SMPS, V패 출력석을 사용해서 파워 드라이브와 진공관 앰프와 A클래스 앰프 같은 그런 감미로움을 동시에 갖추게 하는 그런 파워, 그 다음에 고순도 전송을 하는 특별한 로우 게인 연결까지,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춘, 그리고 그런 전원부와 컨트롤부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그리고 각각은 철저하게 차폐를 시켜서 원래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든 그런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조합을 오랜만에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앰프는 굉장히 특별하니까 많이들 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헬크로 앰프를 사용하셨던 분이나 나 그 앰프 궁금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도 셀렉터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헬크로의 신제품 이클립스 모노블록 파워와 이퀴녹스 프리를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공지할 게 있는데, 셀렉트에서 최근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 증정 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 증정품은 순식간에 돈이 났고, 카페에 오셔서 셀렉트의 어떤 신제품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렉트가 종종 하는 그런 시청의 얘기 이런 같이 살펴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버메스터 제품 대폭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카페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데, 또 이미 팔리고 있지만 제품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버메스터 제품 평소에 스피커든 앰프든 버메스터나 비싸서 못 샀었는데 이 가격이면 꼭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카페 살펴보시거나 셀렉트에 예약을 하고 와서 한번 직접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오늘 살펴본 헬크로를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셀렉트의 네이버 카페 그 현장에서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